국내 증시 이번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난주엔 좀 연휴가 많이 껴 있어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더 잠잠했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마무리가 됐던 뉴욕 증시 상황,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 고용 호조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81%, 나스닥이 1.2%, S&P 500 지수 0.9%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증시가 대부분 이 중동 리스크의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9월 고용 호조를 확인한 시장이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자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간 상승률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의 주간 상승률 0.09%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0.1%, 0.22% 강세였습니다. 주간 기준 상승률이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동 리스크의 하락세를 보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상승으로 만회를 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흐름은 어땠는지 또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요일장 안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주간으로 넓게 보니까 상승과 하락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메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지난주 연속적으로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주간 기준 5%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주간 기준으로는 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둔 기대감 때문인지 3%가량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 당연히 승자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에너지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주,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자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섹터 상승률이 5.84%를 기록하는 한 주였습니다. 한편 다시 금요일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금요일 호조를 보였던 시장 9월 고용 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월별 고용 건수가 9월에 굉장히 크게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25만 4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상치가 15만 건이었는데 10만 건가량 더 이상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치가 4.2%로 8월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소폭 낮은 4.1%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강한 고용 덕분에 지금 월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고용이 강한 만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50bp 인하가 아닌 25bp 인하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 1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높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지만 빅컷은 아닌 스몰컷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셸 클루버 글로벌 X의 관련인은 좋은 지표가 연착륙 가능성 증가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도 좋은 소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는 굿뉴스가 시장의 배드뉴스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굿뉴스가 그대로 굿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볼빈 자산운용 회장은 계속해서 강세장을 더 강하게 예상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50bp 인하 가능성은 줄었지만 연말과 내년 시장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빅컷을 기대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시장도 지금 빅컷 가능성을 빠르게 회수를 한 만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빅컷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연착
상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요소들은 곳곳에 좀 남아 있습니다. 글렌 스미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요. 대선 또 연준의 다음 행보, 기업 실적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겪었던 변동성이 앞으로 몇 주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변동성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마이클 샌더스 메디슨 인베스트먼트의 수석은 강한 고용이 이어진다면 연준은 점도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채권 시장 계속해서 연준보다 앞서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면서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죠. 사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또 가파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급격히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사이클이 느리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2년물이 0.2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3.924%를 10년물은 3.969%로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또 오래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국채금리도 이를 반영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물가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10월 7일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연설에 나섰는데요. 25bp 인하를 9월 FOMC에서도 주장했던 인물이죠. 어떤 이야기 할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과 함께 여는 관련자들의 연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현지 시간 9일에는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 간에 또 FOMC 참석한 사람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추측하는 데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물가지수가 목요일부터 공개가 됩니다. 일단 주간 실업범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 있죠. 고용시장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인 만큼 계속해서 시장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날 공개가 됩니다. 지금 9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조금은 빠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9월 물가는 어땠는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CPI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바로 다음 날인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11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비자 가격에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PI의 선행 지표격이라고도 보고 있죠. PPI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등을 시작으로 금융주를 시작으로 3분기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닝 시즌 관련해서 또 불확실성을 경고한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참고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중동 리스크가 아직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금요일장에서 0.91%가량 올랐고요. 배럴당 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번 한 주 바쁜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죠. 어떤 이슈들에 집중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지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퐁당퐁당 연휴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부진했던 국내 증시 금요일장은 그나마 빨간불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한 주간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의 힘을 조금 더 키워주면서 막판에는 조금 더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었죠. 코스피가 2,569선까지 올라오면서 0.3%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76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수급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 여전히 큰 폭으로 우리 시장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 쪽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고려아연도 이날장에서는 2위권에 그리고 이 잭슨 황 CEO와 함께 블랙웰에 대한 수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발언이 이날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를 3% 가까이 올려주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이날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해 나간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의 코스닥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는 그 전날에도 기관 쪽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날도 동일하게 1%대 주가 상승과 함께 여전히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해줬었는데요. 이슈와 섹터별 흐름을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석유 쪽이 변동성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날 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 해당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유가 관련해서 석유 관련주들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2024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참가하면서 제약 바이오 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해당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미리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가 상한가, Y바이올로직스, 대화제약 등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던 종목들이 나왔고 이 종목들 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상승 흐름은 모두가 받아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기대감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STO 선물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토큰증권의 허용 가이드라인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는 STO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TO의 수익 배분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해놓은 뱅크웨어 글로벌이 20%대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IT센이나 위메이드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었던 이슈였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정말로 만든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사이버 트럭이나 로보택시에 장착하기 위해서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사실상 4680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만큼 이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고 상용화되기까지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렵게만 바라봤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자신감 있게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고 12월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 시작을 한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가 되는 만큼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원통형 전지 대비해서도 에너지 용량은 5배 그리고 출력은
출력은 6배 이상 향상되는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로 불려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해당 소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증권가 안에서 LG엔솔의 목표가를 높여잡는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 오히려 가격적인 약세를 보였었죠.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파나소닉이나 LG 엔솔 외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되려 LG 엔솔 쪽에서는 약간의 악재처럼 주가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LG 엔솔이 대량으로 생산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딱 40만 원대에서 가격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증권가에서는 가장 높은 54만 원의 목표가까지 나온 만큼 오늘 장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해당 소식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개장을 하게 되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홍콩 쪽의 지수는 20%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 상하이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휴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까지 16% 큰 폭의 지수 상승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개장이 됨과 동시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수혜주를 국내 안에서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월가 쪽에서 제시했던 멘트들을 함께 다시 체크를 해보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정유 쪽이나 금융, 원자재, 부품 쪽을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패션주나 화장품주 그리고 바클레이즈는 카지노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치까지 함께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월가에서 제시한 이 섹터들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증권가가 직접 코멘트를 남겼었던 섹터들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까지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미리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섹터 안에서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CPI, PPI 경제지표 발표까지 잇따라 나오는 만큼 오늘은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국내 증시에는 드리워질 수 있겠는데요.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인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날 첫 뉴스 브리핑은 주간증시 전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앞서 자세히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만 미국의 9월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제 여러 투자 대가들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 그동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화두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 여부였다라는 것을 재상 확인할 수 있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난달 고용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지난달 이렇게 실업률이 4.1%로 떨어지고 신규 고용이 늘어났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이 정부 부문 일자리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부분은 일단 이번에 염두에 두고 이를테면 10월 달 고용지표, 11월 달 고용지표 보실 때 같이 가져가서 보셔야 될 거다라는 부분만 하나 좀 포인트를 좀 찍어놓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일정 오늘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은요.
해외 쪽에서는 9월 FOMC 의사록이 9일 날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CPI 테슬라 로보택시 10일 날 공개되는 거, 우리로 따지면 11일 날 정도 되겠죠. 국내 지표로는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내일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 큰 수치만 발표가 되는 거 이제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막 11일 날 마지막 날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일을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는 해외 쪽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국내 쪽 일정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벤트의 중심은 이번 주는 국내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관건은 이제 영업이익 수치겠죠. 시장의 컨센은 대략 11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턱걸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컨센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11조에 이를테면 컨센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2분기에 기록했던 10조 원대 이하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1조가 안 됐을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겠습니다. 만약에 10조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쇼크는 되게 크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염두에 둘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20% 정도 빠졌다라는 부분들도 감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선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에 일단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뭔가 분위기를 좀 되게 좀 무겁게 가져가느냐, 조금 가볍게 가져가느냐, 이 정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한국은행 금통입니다. 계속 기준금리를 13번 연속 동결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0월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최근에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인 내용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거고,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크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내수 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계속 부진해진다라는 건 수요가 준다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디플레로 가는 어떤 일종의 창구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1.6%까지 우리 CPI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좀 가파르다라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디플레이 망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일단 해서 일단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시장의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역시 변수는 분명히 있죠.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얘기를 금리 관련된 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 내수 부진은 10월 금리 내린다. 이게 이데일리가 12명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 이 추가 인하는 연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를테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먼저 볼까요? 10월에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및 전망에 대한 국내 전문가 12명인데 증권사하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12명 중에 10명이 이번 달에 내릴 것이다라는 거고, 2명만 다음 달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내린다라는 거는 의견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금리 수준을 보면 최저가 3%고 최대가 3.25%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2명 같은 경우는 25p 정도 2번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대부분은 연내 한 번만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내년 말 금리 수준을 보면요, 최저가 2.0%, 박상현 연구위원이죠. 그다음에 보통은 최대가 2.75%인데 대부분 2.75%입니다. 그러면 올해 3.25%까지 한 번 내린다고 치고 한 50bp 정도 더 내린다. 그럼 내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건데, 연준의 그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지금보다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더 내릴 거라고 전망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금리 인하 폭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는 연준보다는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그만큼 좀 좁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최대 변수는 집값이랑 가계대출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일단 서울의 이 집값, 이 매매 그 건수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금통위가 금리를 이번 달에 내리는 거에 부담이 좀 덜 수 있지 않겠냐.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런 기사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실적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눈높이를 한껏 낮춰도 암울한 실적 시즌이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뭐 기대치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표부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에,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주들을 가지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가져온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은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19%, 한 20% 가까이 전망치 또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에 11조 정도 기록할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기 전 마지막 컨센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6.8조로 7.1조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5% 가까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8% 정도 한 달 전보다 전망치가 좀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30억 영업이익 전망을 했던 게 19억이니까 이것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큰 회사가 영업이익 30억이라는 건 사실 영업이익을 뭐 거의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나마 그것도 좀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부정적인, 좀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시면서 3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등등등 다른 업종들과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조금 제쳐놓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한 주간의 이제 주요 ETF 상품들의 수익률을 좀 종합 비교해보는 펀드와치 시간이죠. 펀드와치인데 보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상위 탑 5인데요. 1위가 이제 타이거 한중반도체. 역시 이제 중국 관련된 ETF 상품의 수익률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위, 3위 뭐 1% 중반이니까 그에 비하면 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이거 한중반도체라는 이 상품은 한국과 중국의 양쪽의 반도체 관련주 시총 상위 15 종목씩, 15개 종목씩을 이제 별도로 묶어서 이제 30개 종목으로 구성한 상품인데 국내 쪽 반도체 요즘에 시장 수익률이 높지 않은 걸 감안하면 결국은 이제 최근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던 것들이 방유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측면 미디어 쪽하고 K-팝 쪽, 이 엔터 쪽이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거를 좀 ETF 수익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밸류업 종목에 기대가 전혀 없다가 밸류업 종목에 이제 SM하고 JYP 두 종목이 편입이 된 그 결과가 이렇게 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G 엔터가 10% 넘게, 스튜디오 드래곤 9%, 하이브도 근 10% 가까이, JYP도 9% 가까이, SM도 9% 넘게 등등등 최근에 이 컨텐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 엔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10% 정도 지난주에 전후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들 영향이 좀 이렇게 ETF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장 어두운 때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때가 계속 더 어두워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뭔가 빛이 나올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역시 3분기 실적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0월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1주차는 국내 증시가 많이 즐기지 못했습니다. 연휴도 많았고요. 또 미국의 빅커 기대감,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따라서 크게 오르지 못한 좀 소외되는 국내 증시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1주차에는 좀 소외되는 모습이 다분했습니다. 그렇다면 2주차에는 뭐 계속 소외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중국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소외감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반전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9월 이후에 주요국 증시 좀 살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한 2.4% 상승, 다우하고 S&P 500도 한 1% 후반대로 상승을 했고 중국 증시는 뭐 부양책 발표로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9월 이후에 지금 중국 상해 지수는 17.4%,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는 무려 26.4%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한 3.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한 0.2%로 역시 뭐 상태적 부진은 8월에 이어서도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부진했던 원인은 뭐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과도한 쏠림은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좀 밸류업에 대한 좀 실망감도 국내 증시의 좀 약세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 상황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한 900억 달러를 돌파를 해서 작년 말 대비 이제 한 32% 늘어난 상황으로 지금 국내 증시를 이탈해서 미국 증시로 이탈하는 자금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수준으로 계속 보면 사실 국내 증시는 매우 암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둘씩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이제 9월달에 하루 평균 한 16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 바닥이 나타나면서 어떤 추가적인 매도는 나타나지가 않고 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수치도 있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 예전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죠. 56조 3,300억 원을 기록했는데 9월 중순에 50조 8천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지금 증가 중으로 증시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이벤트들도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3분기 실적 시즌 진입으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어떤 삼성전자 실적이 좀 확인되면서 여기에 또 회사 측 가이던스의 어떤 수정 여부도 알 수 있게 돼서 어떤 재료 노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도 지금 사실 증시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유예 결정도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나타난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빠른 회복세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는 기준금리 결정도 있는데 만약 기준까지 이제 하락한다면 국내 증시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매매 방향성도 좀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외국인이 이번 옵션 만기의 투자 전략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 확대를 원치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면 어떤 다른 매매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벤트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증시는 상승 흐름 전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서 투자자들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최소 유지하는 전략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 우리 증시만 또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곳곳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네. 실적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시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증권가에선 조금 기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많이 미리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진입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 지금 9월 3일부터 이제 뭔가요? 외국인이 지금 19개월 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9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18.5%가 그 19일간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코스피 내 비중도 19.2%로 좀 하락한 상태고 이것이 이제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율도 한 53.7%로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임과 동시에 SK 하이닉스 외국인 보유 비율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는 향후에 어떤 저조한 실적 예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또 매도하는 이유는 중국 증시가 급등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실적 전망을 보시면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10조 7천억 원인데 최근에 나오는 예상치의 어떤 리포트들의 수준을 보면 10조 한 1천억 원 수준까지로 지금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영업이익은 10조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 악재들이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전자 PBR이 1.04배까지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적 쇼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어떤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특히 현재 단기 하락에 따른 이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리에 좀 더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확인한 이후에 방향성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단기 매수가 이번 주에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같은 반도체 종목이라도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는 달리 HBM 관련한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또 삼성전자는 있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역시 낮아지고는 있는데 한 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달 전 대비 한 4.2% 감소는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 이후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급락했지만 하이닉스는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던 점과 또 수급적으로도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조금이나마 순매수를 유지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오히려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주가 반응세는 더욱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월말에 좀 실적을 발표하는 관계로 그 이전에는 주가는 좀 박스권 등락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주이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HBM에서 잘 나가고 있냐 아니냐 후발주자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주가의 9월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8일이라면 또 11일에도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융통화위원회
면회를 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추가적인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이하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3.25%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는 배경은 사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감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수 개선이 더 시급하다라는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이제 물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지금 금리 인하에 무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1.6%로 발표가 되었는데 네.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진입을 했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향후에도 2% 내외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수 개선세는 사실 둔화되는 것이 지금 눈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산업 동향에서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이것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후에 소폭 반등에 그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내수는 개선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한 1.7% 증가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올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등락을 반복하면서 소매 판매 역시 부진했다는 점에서 현재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좀 유동성 증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금리 인하 나타난다면 현재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의 투자 심리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건설, 자동차, 바이오, 증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 중에서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인터넷 업종의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자사주 매각 후 소각이라는 주주 환원책 강화와 또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관련해 단기적으로 좀 가장 주목하셔야 될 종목은 네이버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수혜 업종 6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혹시 대형주, 중소형주 저희가 구분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투자 심리가 확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업종별로의 그런 주가 차별화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는 금리 인하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금투세가 만일 유예가 되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중소형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하는 중소형주로의 빠른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포커스는 금투세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중동 리스크가 또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 관련된 업종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주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중 기준 160%가량 올랐던데 하반기에만 34%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 방산주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경기와 무관한 방어적 성격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자국 방어 수단으로서 어떤 가성비가 높고 납기가 빠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방산업의 성수기로서 연말에 그 수주 물량 인도가 늘어나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투자 전략 측면에서 관심 종목은 일단은 업종 내에서 수주 모멘텀을 좀 보유한 종목으로 좀 대상을 압축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정도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습니다.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 그 2차분 180대 계약 체결 모멘텀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4분기에는 한국군에도 4차 양산분 150대 물량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신규 계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주 모멘텀으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1등 방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한 40% 정도 이상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최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LRG X1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라크향으로 천궁2 수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예상보다 일찍 좀 수주를 공시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2030년까지 일감을 확보해서 편안하게 이제 실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미국향으로도 신규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라는 점도 이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거리 지대국 미사일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이 무기를 도입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 이라크가 추가적으로 장거리 지대국 미사일 체계인 LSM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한 방산주라고 보시고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게임주가 사실 고개를 스멀스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게임주 안에서도 혹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짧게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사실 대장주는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은 계속 지속적 보유 관점을 보시고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NC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올해 바닥일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분기에 출시된 이제 TL이라는 대작이 있는데 요거의 기대감이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작이 이제 또 4분기에 나오는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종목이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 예약 시작 하루 만에 100만 이용자를 지금 모으고 있어서 성공 기대감이 있어서 4분기에는 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임주라고 보고 있고, 저점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안에서도 관심받을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가 10월 2주차는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